안녕하세요, 채환님. 채환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맞다는 생각처럼 무섭고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서로가 자기 주장이 맞다고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말다툼을 하며 상대와 제가 맞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제가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채환님, 저는 그 주장을 중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새삼 채환 선생님이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시다 보면 상담자의 말에 동화되어서 같이 화가 나기도 하고 소리 지를 일이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이 들고, 또 수많은 봉사자와 회원님들끼리 싸움이 붙으면 뜯어말리고 중재를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많은 걸 감당하면서 아직 살아계시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 내던지고 혼자 수행만 하신다면 시시비비 골치 아픈 일도 없으실 텐데요. 어쨌든 채환 선생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배웁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채환님.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항상 살아가는데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 내가 맞다는 생각. 이 내가 맞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대립하고 다른 사람과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맞다는 생각을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맞다는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맞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다툴 일이 없고 싸울 일이 없죠. 근데 내가 맞다는 생각을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는 남들과의 불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만 알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봉사자분들이 전국에서 거리 모금을 해요. 그러면 이제 봉사자분들끼리 거리 모금을 하고 또는 뭐 소록도 봉사를 하고 뭐 연탄 나눔을 하고 그렇게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봉사자들끼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봉사자들끼리 서로 마음이 불편해서 안 나오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봉사자 간에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맞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단체나 봉사에서 또는 이 모임에서 나가게 돼요. 불편하거든요. 마음 편하려고 왔는데 봉사하다가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말하는 것도 싫고 하면 봉사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봉사를 할 때 거리 모금이든 뭐 이제 부산에 뭐 대구에 연탄 나눔이든 이런 걸 매달 하잖아요. 그리고 거리 모금 매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빠르게 헤어지라고 합니다. 말이 많아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봉사가 끝날 때 돼서 밥을 먹어야 한다면 밥 정도 먹고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커피를 한잔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쓸데없는 말을 해요. 남 얘기, 그리고 불만의 얘기들. 수행자가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듣기 싫은 말들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남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봉사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커피를 먹는 행동들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국에 수행정진하시고 거리 모금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식사 때라면 식사를 하고 바로 헤어지시고 커피까지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건전하고 발전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보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면은 있거든요. 모든 건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남의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칭찬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저는 또 이런 상황을 20몇 년째 함께 하고 있잖아요. 28년 전, 7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각자 인생 살고 있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게 다 바뀌니까 이게 무상이잖아요. 재행무상. 그래서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만난 사람이 헤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분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분란이 안 일어나는 단체는 없어요. 천국에도 분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없애려면 아상, 내가 맞다는 생각을 좀 내려놔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맞다는 생각을 쉽게 놓을 수 있습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다 편안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싸 안고 다 안아줄 것 같죠. 절에 가면 거기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살님들이 여러분들 다 챙겨주고 안아주고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안아줄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든 성당에 가든 절에 가든. 근데 처음 갈 때는 잘 몰라요. 이제 거기에 몸을 담게 되면 아, 이것도 세속이구나, 이것도 번뇌장이구나. 그러니까 번뇌의 장 자체가 우리에게는 수행정진의 길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친하면 친할수록 말 조심, 행동 조심. 친하면 친할수록 다시 한 번 더 배려하고 조심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가족한테 상처받으면 평생 상처가 돼요. 하지만 지나가다가 누군가 툭 욕하고 싸우고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네가 먼저 들어왔니, 네가 박았니, 내가 박았니 멱살 쥐고 싸워도 보험회사 와서 정리하면 그냥 끝이에요. 뭐 원한이 있고 그렇진 않아요. 평생 남지 않습니다. 근데 가족, 배우자, 자식, 부모에게 들은 그런 안 좋은 불화와 논란들은 평생 마음속에 짐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가장 또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늪 속으로 빠져듭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내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맞다니까.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들어. 당신이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 이걸 놓지 못하는 이유. 내 아상이 맞다라고 자꾸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의식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에요. 이 단체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가족에서 내 남매지간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모임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많아요. 채환님, 당신만 많은 게 아니라 다 많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자꾸 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임에서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그것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은 대부분 다 남들의 평가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에 솔깃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맞다는 생각을 통해서 남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이거 모든 것이 다 뭐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욕구는 곧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탐욕 때문에 탐욕.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탐욕. 정말 채환님 그거 내려놓기 힘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까요? 인정받은 적이 별로 없거든. 우리가. 인정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부모시라면 자식들한테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까? 엄마 정말 대단해. 아빠 정말 대단해. 존경해요. 부모님 정말 존경해요.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내가 인정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자식한테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뭐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 부모님 인정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만큼은 내가 인정하죠.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 부모님에게? 또는 여러분 배우자에게 당신 정말 나 인정하잖아. 당신 정말 존경해. 당신 어떻게 그런 걸 다 해나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정말 당신은 이거 하나만큼 인정해. 이런 얘기를 배우자한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한테나? 뭐 많은 분들이 잘 없다고 이렇게 댓글 적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그 말 남편이 해줄 때까지, 또는 뭐 친구가 해줄 때까지, 자식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평생 왜 기다려요? 남 칭찬에 내가 왜 자꾸 춤춰야 돼요? 그거는 한낱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시 더위를 씻어주는 바람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원할 필요도 없고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해주면 좋고 안 해도 전혀 내가 그걸 바라고 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해주는 인정이 가장 훌륭한 인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저 사람 예뻐 보이고 잘한다, 뭐 잘생겼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자신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욕구가 좀 줄어들어요.
우리는 항상 남에게 그걸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를 인정한다. 내가 나를 존중한다. 내가 나를 아낀다. 이 화근들을 수시로 나에게 해주셔야 돼요. 나야, 정말 너 멋져. 내가 인정하잖아. 세상 누가 아무도 말하는 이 없고 널 불만스럽게 바라봐도 내가 너 인정해. 대단해 나야. 고맙다. 아침에 양치하면서 거울 딱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얘기해요. 본인에게. 나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잘 살고 있어.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내가 너 인정하잖아. 응?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최고야. 이렇게 딱 얘기해주는 순간이 본인에게 하루에 한 번이든 하루에 두 번이든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자기 전 아니면 뭐 회사에서 잠시 화장실에 갈 때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꼭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우리가 아상을 타파하지 못할까? 왜 내가 맞다는 사항을 자꾸 타파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지면, 여기서 진다는 것은 내가 틀린다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것에 의미를 크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과 내 행동, 내 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높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풀꽃 같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코스모스 같아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민들레 홀씨 같아요. 자갈밭에 뒹구는 자갈 같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냥 그래요. 여기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자꾸 맞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내가 지면 어떤 얘기를 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께서 진다면 내가 또 내 인생에 가치가 없네? 내 생각이 또 틀렸네? 내가 또 저 사람보다 말빨이 안 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데 나는 가치가 좀 없네? 나는 배우자에게 이런 대우를 받네? 저쪽 이웃집의 친구의 배우자는 이런 대우를 받는데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내 배우자는 이렇게 나를 대하네? 이 모든 게 뭘까요? 본인을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가치가 커져서 본인에 대해서 너무 오버해서 중도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나무인이에요. 남들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여요. 이기적인 마음. 그때부터는 이제 왕따가 됩니다. 스스로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관념이 정답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하죠.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점점 떨어지고 외톨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가정에서도 그래요. 독단적이고 가정에서도 그 성격이나 스타일이 그대로 가족들에게 그런 괴로움과 피로감을 줍니다. 그런 분들은 밖에서도 그래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이 말이 답입니다. 못 바꿔요. 그 천성, 업가르마라고 하는 그것이 잘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상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유, 내가 맞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두 번째,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고 싶은 욕구예요. 무가치할 것 같으니까, 내가 틀리면. 그래서 그 주장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 그 주장이 맞다, 그러다 없어요. 다를 뿐이에요. 너무나 많은 조건들과 너무나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맞다고 하는 순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게 잘 내려놓지 못하지 우리는. 왜냐? 그게 까르마니까. 그게 업이니까. 그렇게 자꾸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면 쉽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부탁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물론 자등명, 법등명 말씀하셨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 말씀도 하셨지만 이 말씀도 한 번 더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말도 믿지 마라. 여러분 제 말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의 말도 무턱대고 믿지 말고 스스로가 검증해서 나아가라. 그게 수행의 자세다. 그리고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들은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봉사를 아무리 하라 그래도 봉사 안 하시잖아요. 나눔을 아무리 하라 그래도 나눔 하시는 분만 하세요.
수행 아무리 하라고 해도 수행하는 분만 해요. 절 아무리 해봐라 그래도 안 하시는 분 안 해요. 왜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느낌과 맛을 몰라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증하셔야 돼요. 이건 실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떠먹여 줄 수 없어요. 낚시하는 법을 배우셔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고기를 낼름낼름 받아 먹으면 낚시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스스로 실천하고 스스로 검증하라. 살다 보면은 내가 항상 옳다 그르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은 오답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비지심 얘기 들어봤죠?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마음,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시비지심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은 없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데 옳고 그름은 없어요. 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께서 내 앞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상을 자꾸 주장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는 순간 모든 싸움이 멈춥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옳아. 이게 맞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거부가 더 일어나요. 나도 맞잖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상대방 앞에서. 내가 맞잖아 라는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아상의 덩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느꼈어. 네 생각은 어떻니? 네 생각은 어떻게 느꼈어? 네 감정은 어떻게 느꼈니? 이렇게 되물어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느껴요. 배려하는 마음을 느껴요. 그래서 본인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만난다. 정답보다는 인정, 옳다라는 생각보다, 옳음보다는 이해, 그리고 말보다는 마음. 오늘 다툼이 있었더라도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는 말아요. 이 모든 순간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시절 인연입니다. 고맙습니다.